안녕하세요. 엔초비TV의 엔트초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미국 스펙 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A to Z입니다. 실제 목차상으로는 H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스펙 관련 영상을 올릴수록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질문뿐 아니라 좋은 정보를 남겨주시는 것을 보고 이런 활발한 피드백들에 대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정리하여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준비 중이던 벨로다인 영상이 늦어진 건 아쉽지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매일 쳐다보는 스펙들,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는 1993년 얼리버드 캐피탈이 기업들의 상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에는 2009년 12월에야 비로소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펙 합병으로 성공을 거둔 케이스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장 유명한 케이스로는 2012년 그 유명한 빌 에크먼이 이끄는 저스티스 홀딩스라는 스펙이 버거킹을 합병하여 상장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버거킹은 파파이스 등의 브랜드와 함께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티커명 QSR로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빌 에크먼이 올해죠 2020년 7월에 IPO를 통하여 새로운 스펙을 상장시킨 바 있습니다. 퍼싱 스퀘어 홀딩스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상장을 연기했던 에어비앤비가 다시 상장을 시도한다는 소식에 퍼싱 스퀘어가 합병을 제안하였으나 에어비앤비 측이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퍼싱 스퀘어가 어떤 유니콘 기업을 찾을지 흥미를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올해 스페이스X와 더불어 우주여행 이슈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스펙을 통해 상장하였고요. 올해인 2020년에는 역시 불과 어제도 주인공이 되었던 니콜라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스펙 성공 사례가 없었을까요? 애니팡으로 유명한 썬데이토즈가 2013년 스펙을 통해 상장한 바 있습니다. 합병 후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많은 기업들이 스펙을 통해 상장하려는 걸까요? 우선 과거에 비해 스펙에 대한 많은 인식이 개선되어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이 있고요. 스펙을 통한 상장은 까다로운 공모 절차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규모와 인지도 면에서 부족한 중소기업에 유리합니다. 이런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펙은 원금 보장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선 스펙은 최종적으로 합병에 실패하여 청산을 하게 되더라도 말 그대로 상장 폐지돼도 공모가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의 공모가의 대세는 $10입니다. 이 스펙의 공모자금은 신탁에 예치를 해두기 때문에 공모주에 참여할 경우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펙으로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모주 단계부터 참여한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든 합병 시에 공모가 반환을 선택하든 최소 자신이 투자한 공모가 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처럼 보통 스펙이 상장한 후에 공모가보다 조금이라도 위에서 매수한 경우는
공모가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종 합병 완료 후에 합병된 기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그때부터는 실제 투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과 더불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티커 뒤에 U나 W가 붙은 건 무엇일까요? 예시는 티커명 HCAC 전기차 카누와 합병하기로 한 헤네시 캐피탈입니다. 보시다시피 세 가지 티커가 검색이 되겠죠? 한국과 다르게 미국 스펙은 일반 주식과 워런트, 유닛 등으로 구분하여 상장합니다. 먼저 유닛은 주식과 워런트로 패키지로 구성이 된 형태며 워런트의 경우는 한국에선 상법상 불가능이 하기 때문에 증권 어플을 통한 직접 매수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를 보시면 유닛 1개가 얼추 주식 1개와 워런트 1개를 합한 가격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닛은 합병 시 주식과 워런트로 다시 분리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워런트만 별도로 매수가 가능한데요. 합병 시 1패 시에는 그 가치가 상실되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만 합병에 성공만 한다면 일정 개수의 워런트가 주식 1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몇 배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워런트에 투자하는 투기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워런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만기를 지닌 워런트들이 시장에서 모두 주식으로 전환이 될 경우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역효과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가장 최근 니콜라의 워런트를 통한 11달러대 신주 인수권 발행 이슈로 인하여 주주들이 주가 폭락을 우려하여 큰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스펙에 투자하다 보면 각종 일자 관련 주주 투표 소식이 기사로 뜨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첫 번째로 스펙의 만기 연장에 대한 투표인데요. 미국의 경우 보통 2년인 스펙의 만기가 합병 전에 도래하면 청산이 아닌 만기 연장을 할지 투표를 합니다. 2년간 합병 타겟을 못 찾아 어쩔 수 없이 하는 연장은 보통 악재이겠죠? 다만 만기를 앞두고 대여를 낚아 합병을 완료짓기 위해 하는 연장은 오히려 호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합병일 관련 투표로 합병일이라는 내용만 봐도 당연히 호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면서도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바로 스펙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항상 같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주식이 잠든 사이 돈을 벌어다 준다 하는데 이는 초우량주나 배당 귀족주에 투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스펙은 오히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급등락주임을 알고 수익은 제때 실현하고 안전한 포지션에서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표본으로 보여드리는 차트는 하일리온의 차트입니다. 매수 포인트가 첫 번째, 두 번째 있으며 매도 포인트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엔초비TV에서 지금 핫한 스펙들로 소개드린 종목들의 어제 주가입니다. 엄청난 폭락장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당히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3분기 합병이 임박한 종목들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매수 포인트 2를 지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금도 핫하지만 앞으로 핫할 종목으로 소개드렸던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은 매수 포인트 1을 막 지났거나 혹은 매도 포인트 1을 막 지난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슈 종목들을 소개드리는 목적은 합병 대상 기업의 매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식 투자는 정보력이 중요한 만큼 미국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을 미리 알고 선점해야 우리도 그 틈에서 수익 쟁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슈가 되지 않는 종목은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잘못 진입 시에는 물타기를 하거나 손절 등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어제 KCAC 주가입니다. KCAC 역시 저는 하일리온 차트와 비슷한 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금 시점은 매도 포인트 1로 진입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제 크게 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KCAC의 수익을 미리 실현한 상태에서 어제와 같은 날 폭락하는 우량주와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스펙들을 담았더라면 수익률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우량주 투자에 큰 비중을 두시고 일부 금액으로 스펙 종목들을 로테이션 돌리며 실현한 수익은 이런 우량주 수량을 늘리시는 데 사용하신다면 투자금을 크게 못 가져가는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펙은 미국 증시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펙에 대한 일종의 Q&A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도 영상을 준비하며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도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